안녕하세요. 원앤증권학원 김영우 원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요소수 대란이 또 일어날 것 같다, 뭐 이런 우려가 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뉴스가 막 나오고 있어서 이거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2년 전에 요소수 대란이 일어나면서 막 난리가 났었죠. 막 화물차들이 운행을 중지하고 막 길가에 다 늘어서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생수통 들고 막 요소수 사러 다니고, 뭐 요소수 품절 나오고 막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물류가 멈춘 적이 있습니다. 이 요소수라는 게 별게 아니잖아요, 그죠? 별게 아닌데 요걸 좀 사전에 대비를 하면 될 텐데, 2년 전에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좀 사전 대비가 안 돼서 요번에 그 요소수가 중국에서 통관을 금지한다는 소식에 지금 시장에서 들썩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오는 요소수 수출은 일단 막힌 상태고요. 중국의 관세청인 해관총서가 일주일 전부터 요소 통관을 전면 통제했다고 합니다. 요소는 이제 비료하고 그다음에 경유차용 요소수를 만드는 핵심 연료인데요. 중국 내 수급이 불안해지니까 이제 중국 정부가 수출을 전면 통제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이거 이용해서 이제 인터넷상에서 난리야. 그 가격을 더블로 올리고 따더블로 올리고, 제가 인터넷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이제 가격이 천차만별이야. 이거 전부 이제 10리터 기준인데 23,000원, 27,000원, 18,000원, 10리터에 만원짜리도 있네. 만원짜리. 이건 아직도 이제 가격을 못 올렸나 봐요. 여기 주문하면은 만원에 살 수 있으려나? 어쨌든 압도적으로 싼 데가 아직은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마트에서는 아직은 이제 요소수를 정상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제 인터넷 상술에 요거 대목 잡으려고 막 가격을 더블로 올리고 뭐 그러겠죠. 옛날에 그 마스크 한 장에 200원, 300원 하던 게 500원 하다가 우리 마스크 한 장에 5,000원에 샀잖아요. 만원에 산 사람도 있을 걸, 마스크 한 장에. 코로나19 때 뭐 그런 일이 벌어졌었는데, 저도 뭐 마스크 사려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뭐 9시인가 8시 반인가에 그 약국 앞에 가서 줄 서 있고 그랬어요. 줄 서 있어도 3장만 팔았어, 3장만. 근데 참 어이가 없어서 우리가 그런 일을 겪었어요, 그죠? 저는 이제 아주 어릴 때 연탄을 배급하던 시절이 있었어. 연탄을 사려고 새벽 4시에 연탄 공장 앞에 가서 줄 서 있으면 배급표를 나눠주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니까 저희 아버님을 따라갔겠죠. 아버님을 따라가서 찬바람이 쌀하게 부는 그 연탄 공장 앞에서, 시커먼 연탄 공장 앞에서 줄 섰던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뭐 지금 이제 미리미리 좀 챙겨 놓는다면, 이게 대란이 벌어진다면 미리 챙겨 놓는다면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임박해서 막 그 쩔쩔 매는 건 좀 곤란하잖아요. 특히 이제 화물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얘가 그게 생계잖아, 생계와 직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 화물차 운전하신 분들은 요소수를, 예, 일정한 비축량은 그냥 군대에서 전투 물자 비축하듯이 집안 어딘가에 베란다 이런 데 비축해 놔야 될 것 같아요. 뭐 한 5통이든 10통이든. 그래야지 이런 일이 벌어져도 좀 여유롭지, 안 그러면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그 관련주들이 지금 이제 요소수는 현재까지는 큰 사재기 없이 평온한 상태고요. 인터넷에서는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가격을 2배로 올리고, 하여간 뭐 필요하신 분들은 알아서 잘 하셨겠죠. 그런데 싼 곳을 찾아서 잘 사놓길 바라고요. 주식은 이제 그 요소수 관련주들이라고 있어요. 요소수 비료 만드는 공장이나 뭐 이런 데겠지. KG 케미칼 뭐 굉장히 전날 급등하다가 오늘도 아침에 한 15% 이상 붕 떠서 출발하다가 변동성 이외에 굉장히 심합니다. 그 다음에 효성 OMB, 이것도 뭐 비료 만드는 회사 같긴 한데, 어제 시가갭 높이 떠서 한 11% 떠서 하루 종일 내렸어. 이 뉴스가 단발성인지 또는 장기전으로 갈 건지를 판단이 애매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세력들이 이런 경우에 시가갭 높이 띄워. 그럼 개인들이 너도너 따라 붙잖아요. 거기다 착 계속 사 뿌리는 거야. 한 번에 왕창 팔면은 훅 빠지니까 그러지 않고 고가에서 계속 야금야금 팔아서 장대 음봉을 만드는 거죠. 이제 어제 KG 케미칼이나 효성 OMB 이런 게 됐는데,
근데 저는 이런 뉴스가 주가에 반영되기 전에 이제 저녁이나 이렇게 새벽에 나온 뉴스로 인해서 주가가 높이 뜨면 주식을 안 사요. 그 주식을 한 10% 이상 떠버리면 안 사. 한 2, 3%, 3, 4%는 살 수 있는데 이것처럼 지금 KG케미칼이나 효성 OMB처럼 막 10몇 프로 떠서 출발한다. 그러면 그 주식은 수익을 포기합니다. 그게 정석이에요. 제가 뭐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겠어요. 그죠? 급등하는 종목 추격 매수도 해봤을 것이고, 뭐 하루 종일 사다 던지기라 그러죠. 그 급등하는 종목을 상한가 갈 줄 알고 샀더니만 하루 종일 파는 거야. 그러면 사자마자 물리는 거지. 마이너스 3% 올라갈 거야. 마이너스 5% 반등할 거야. 마이너스 10% 그래 조금만 더 기다리지 뭐. 마이너스 15%뭐 내일 가지 뭐 이렇게 뭐 그런 수많은 일들이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갭 높이 뜬 건 안 합니다. 왜? 주식도 이 세력과 나하고의 관계에서 내가 을이 되면 안 돼. 내가 갑이 돼야 돼. 을이 된다는 건 뭐예요? 급등하는 종목을 쫓아 사는 순간 그때는 나는 이 주식에 대해서 나는 을이야. 철저하게 을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거 막 팔지도 못하고 사자마자 손실 보면 곤란하거든요. 하지만 내가 갑이 된다면 어떨 때요? 충분히 내렸을 때 사면 그때는 내가 갑이 되는 거거든. 세력이 아무리 흔들어도 나는 그냥 여유롭게 지켜보는 거지. 그 매수를 제가 제일 잘해. 제가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뉴스 테마 이런 게 막 시작될 때 매매할 때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되고 너무 갭을 높이 뜨잖아. 그런 건 안 하셔야 돼. 하락할 리스크가 있다면 수익을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게 현명해요. 또 한 가지 경우 있죠. 예를 들면 어떤 종목을 갖고 있어. 근데 예를 들면 뭐가 통과되면 급등, 탈락하면 급락 이런 경우 있죠. 그런 경우도 주식 팔아야 돼. 근데 우리는 통과만 되면 얘가 급등할 거잖아. 여기에 눈이 멀어서 탈락될 때 급락하는 거에 대해서 좀 폄하하거나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기 좀 어렵습니다. 주식 투자 성공하는 사람은 수익을 포기하더라도 손실을 제한해야 돼. 여유로움이 필요합니다. 주식 투자는 이제 뭐 요소수 대란의 조짐이 일어나서 그 관련된 영상을 제가 찍었는데 만약 이게 이대로 끝나면 말겠지만 이게 계속 이어진다. 요소수 대란이 실제로 또 심각해진다 그러면 요소수 관련된 영상을 또 다시 한번 찍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오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